뭘 그렇게 쳐다봐요? 잘생긴 사람 처음 봐? 뭐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에요. 이건 그냥 비유예요, 비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거짓없는 연기로 마침내 비상하고 있는 배우 임시완 씨입니다. 예. 야, 저 진짜 유퀴즈에 제가 올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큰 영광입니다. 인사를 직접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이렇게 유퀴즈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진짜 제가 살다 이런 날도 다 있고 진짜. 아니 일단 저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팬미팅 일본에서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한국에서 콘서트를 해요. 제가 혼자서 콘서트를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광희 오나요? 광희요. 광희는 그 공연 때는 안 불렀어요. 아니 제가 그 광희를 초대를 했거든요. 했구나. 했는데 근데요?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온다고. 분명히 없었을 거야.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지금 한번? 광희요? 네. 광희 전화 한번 해볼까요? 광희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바쁜 멤버예요. 진짜 광희가- 맨날 그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큰 거짓말은 안 하는데 뻔한 거짓말이죠. 여보세요? 네, 형. 웬일로 전화를 이렇게 빨리 받아? 오늘 쉬고 있어가지고요. 그래. 아니 저 광희야, 네, 형. 우리 유퀴즈 녹화 중인데. 진짜, 예. 근데 울컥인데 웬일이세요? 아니 그 시완이가 나왔어. 아니 근데 임시한 나온 날이죠, 오늘. 너 알고 있구나. 정말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어떻게 임시한은 거기 메인 게스트로 혼자 나가고 저는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시완이 이번 주에 팬미팅 하는 거 알지? 초대했다는데 왜 안 간다 그랬어? 아니, 스케줄 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아니 거짓말하지 마. 무슨 스케줄인데? 없어요. 또 없애. 아니, 짜증나잖아요. 뭐가 짜증나?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많이 짜증나죠.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 센세이션 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고세이션하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아니.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집에서 마당에서 아빠랑 세차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제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제 세차하고 있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아니 그 얘기를 안 해봤네. 그 제국의 아이들에서 광희가 뭐 예를 들면 길어야 3초 정도 네. 저 분량이. 네. 시완 씨는 그래도 조금 더 됐죠. 아니 뭐 광희보다 짧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도 네가 쓰던 수냄새만 맡으면 잘 지낸다고 믿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야 근데 나 이게 이번에 알았네. 데뷔 당시 나이가 23살이에요? 맞아요. 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요? 늦게 했어요. 아니 이게 아이돌로는 사실 23살이면 되게 늦은 거예요. 연습생 자체가 21살 때 시작을 했어요. 어떡해요? 진짜? 아니 왜냐면 이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줄곧 반장의 정교회장, 모범생 같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대학교 때 가수라는 꿈이 생겼다고 그래요? 대학교를 들어가기 직전까지 어른들이 항상 늘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대학교만 가면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면서 이제 지낼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다 얘기하시죠. 네, 저는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딱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제가 포기했던 물리 2, 수학 2 이걸 다시 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니까 공대를 나왔어요. 부산대학교 그 기계공학과. 그래요? 네, 이거 공부는 난 이제 못하겠다.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었죠. 아. 늦바람이 났던 찰나에 가요제가 있어서 나갔고 내려오니까 명함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진짜. 네, 미련 없이 저는 가겠다고. 했어요. 네네네. 시완 씨는 좀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좀 어떻습니까? 저도 좀 숙소 지킴이 쪽이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좀 표현 좀 아름답네. 숙소 지킴이. 숙소 지킴이. 예. 맨날 이제 광희나 동준이나 이렇게 그 스케줄을 나가게 되면 그 숙소에만 있게 되는 있는 거죠. 거죠. 네. 그때 이제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고민을 숙소를 지키면서 막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 안에서도 또 네, 이게 누군가는 또 예, 활발하게 뭔가- 활동을 하고. 아 이게 참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질투심 같은 것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워내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집중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좀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광희가 또 좀 자극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소소한 오디션 같은 것들이 무작위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광희가 광희가. 한참 너 바이올린 하고 있지 않느냐. 너 어떤 오디션은 가서 나 같으면 바이올린이라도 키겠다. 바이올린이라도 해라. 해서 진짜 생뚱맞게 연기 오디션 가가지고 바이올린도 막 키고 그런 적도 있고. 아 진짜 아이돌로 카메라에 섰을 때와 연기자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진짜 너무 달라요. 뭐가요? 빨간 불 이게 오는 들어오면. 게 들어오면 그게 신호잖아요. 그럴 때 놓치지 말고 다 쳐다보고 탁 보면은 탁 이렇게 째려보고 막 잡아먹을 때 이걸 요구하는 건데. 왜냐면 그 무대에서의 그 네. 카리스마.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이게 너무 제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제 스스로 저를 봤을 때 좀 어색한 모습. 아, 있죠, 그게 있죠.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연기는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카메라 직접적으로 쳐다보면 NG죠. 네. 네. 저로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오히려. 예, 예. 제가 처음 연기할 때 해를 품은다 할 때 첫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그것도 신기하다. 그것도 신기하네 진짜. 진짜 평온했어요. 정말 저도 신기하게 이 해품달의 그 이 첫 촬영 이후에 불과 1년 뒤입니다. 임시완을 각인시킨 작품 드디어 변호인을 만나. 아, 이거 진짜. 이게 이제 변호인에서 맡은 인물이 이제 억울하게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는 대학생 맞아요, 맞아요. 역할. 그죠. 여기서 실존주의가 왜 나오니 이 새끼야. 이게 이제 1980년대 청춘의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때가 제 그 시기였었어요. 쉬는 날에 뭐라도 좀 채워 넣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광희한테 혼나고 나서 배웠을 시기. 야, 이게 지금 광희한테 자꾸 혼났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때 광희 씨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도 저를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몸을 한창 만들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변호인이 덜컥 캐스팅이 된 되는 거예요. 거죠. 예. 그 고문받는 역할 때문에 처음으로 몸을 만들어 놨던 거를 다시 다 뺐죠. 그렇지. 말이 캐스팅 안 되고 되지. 나서. 예. 몇 킬로까지 그때, 뺐어요, 그때? 그때가 제가 인생 최저 몸무게였는데 49kg? 49kg 그 정도였었어요. 이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혼자서 욕조 물 받아서 물고문 받는 것도 막 연습해보고 아, 대단하다. 그런 거 해보고 그 신이 딱 끝나고 났을 때 감독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묶여서 하니까 제가 손을 못 쓰잖아요. 신호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신호를 줘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탁탁 치면은 제가 빼내주기로. 한계다. 예. 했는데 액션 하는 순간 이 자세가 바뀌면서 제가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틀어져서 그 진짜 한 찰나의 몇 초가 사실 더 극한으로 몰아갈수록 더 진짜 같은 모습이 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하니까 현장에 어떤 숙연한 느낌 하고 막 박수를. 그 뒤늦은 그 박수 막 이게 하는데 저는 그때가 아이돌 중에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너무 영광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배우로서 임시완 씨에게 어떤 변곡점이 된 장면은 접견실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 맞아요. 그 씬도 제가 송강호 선배님한테 혼이 많이 나면서 송강호 씨한테 좀 혼이 났었어요? 네네네. 왜요? 발산하지 않는다가 주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프면 슬픈 거를 발산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혼나니까
저도 이게 순간 저도 모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지만 그 감정이 저를 이끌어서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완전 나하고 잘못했습니다. 형사님들한테도 맨 잘못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 네,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못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송강호 씨한테 찍으면서 엄청 혼난 게 내연기는 지금 가짜다. 진짜를 표현해라.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셨다고. 저는 아직까지 송강호 씨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어떠세요? 현장에서나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그 어려운 자리도 굉장히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냐면 어떤 자리예요? 대단한 대선배님 어.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도 소개시켜 주셨고 그리고 은연중에 만나는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를 송강호 선배님이 너 진짜 칭찬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네. 다만 단둘이 이렇게 술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자주 그런 자리를 가져봤으니까 익숙해서 선배님 이렇게 부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저도 그냥 이러고 있어요. 뭐 이게 또 적응하면 또 그게 편할 수 있어요. 네. 적응하면 그게 편하잖아요. 네. 변호인 다음에 출연한 작품이 미생. 미생. 드디어 뭐 또 장그래라는 인생 캐릭터를 만납니다. 전 지금까지 제 노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제 노력은 쎄빠시 신상입니다. 26년 동안 진짜 복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미생을 저는 대할 때 이 사회초년생의 어떤 그런 애환과 제가 연습생부터 지금 그 시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애환이랑 너무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고민의 결을 그대로 최대한 연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목표만 잘 반영하면 됐었거든요. 정말 이게 다시 만나지 못할 만한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미생도 수많은 그 현실 속 장그래들을 울린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던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글귀 중에서 실천하고 있는 뭐예요? 게 있는 게 그 살아내고 싶으면 체력을 길러라.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적당한 노력선에서 안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지 너의 역치가 더 늘어나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얼마 전에 그 이성민 씨가 또 유퀴즈에 또 네. 출연을 했었어요. 알고 보셨습니까? 있죠. 네네, 아 봤죠, 그래요. 봤죠. 네. 이제 실제로 드라마 촬영 때는 실제 직장 상사 지금 같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성민 씨하고 나눈 문자를 이성민 그 당시 이제 과장님이죠. 수고했다, 잘 쉬고 화이팅 이렇게 보냈더니 시환 씨가 오글거리게 갑자기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극 중에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런 관계가 우리 이성민 씨가 닥쳐 그랬더니 넵 이렇게 결국 넵으로 끝냈네. 네네네. 촬영할 때는 좀 이성민 씨는 어떤 선배였습니까? 이성민 선배님이요. 진짜 사람 냄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집에를 놀러 간 거 이성민 선배님. 집에도 가셨구나. 추석 때 놀러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대명이 형이랑 같이 갔어요. 네, 놀러 갔었어요.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성민 네, 뭐 서울에 있으면 놀러 와라. 어. 손님으로 막상 갔는데 계속 골프만 보시긴 했는데 골프 프로그램만 계속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몰라. 그럴 거면 야 와 이러고 가면은 계속 자기 보는 거 TV 보고 있어. 와서 저는 옛날에 친구들 들어가는데 치킨이랑 맥주 다 시켜주고 방에서 게임하더라고요. 놀으라 그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어떤 있어요. 네. 근데 또 오랬다고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쉬운 일은 그쵸, 아닌데.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치가 없는 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의상으로 하시는 말씀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아 다음에 시간 되면 밥 야, 한번 한번 먹어. 집에 한번 놀러 와. 네. 그러면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언제쯤 놀러 가면 괜찮을까요? 오겠다고? 네, 놀러 오라고 하셔서. 저는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저는 하는 거예요. 제 논리가 저는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언제 보자 하면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걸 잘 못해요. 이게 진짜 예의상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닌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래서 상대방 선배님들께서 밥 먹자, 뭐 술 한잔 하자 하면은 저는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는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사이코패스 테러범 역을 또 이때 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눈이 돌아 있다라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등장 장면이 있는데 등장 장면에 조명이 어두웠다가 잠깐 이렇게 눈이 보이는 게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좀 약간 저 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그게 리허설 때 장면 그대로 썼거든요. 조명이 사실 세팅이 다 안 돼 있었다. 화장실 가게? 화장실 갈 거야? 아니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비상선언에서 함께한 이제 이병헌 씨도 네. 시완 씨 아까 이제 저희가 좀 들었잖아요. 요런 좀 그 적극적인 태도에 많이 좀 당황했었다. 아 맞아요. 이병헌 형님이요. 맞아요. 아니 근데 당황할 만해.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저는 또 이병헌 선배님 집에 진짜 갔어요. 뭐 통화하고 통화했을 때 아 다음에 기회 되면 이 집에서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가 돼서 갔어요. 그런 거 파악 못 하겠으니까 인사치레 그런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준우 그 아들 친구랑 또 같이 놀고 저는 이제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 시간이 좀 나서 선배님 집에 또 놀러 가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또 이거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또 정말 우리 집에서 또 술 한잔 먹자 해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또 이제 전화 드려가지고 이제 놀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BH 대표님, 손석우 대표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병헌 선배님이 전화기가 번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 좀 알려줘라. 바뀌었어요? 그럼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다시 전화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제 그 마침 이제 최근 일이라서 조만간 또 연락드려봐요. 연락드리고 또 가야죠. 그리고 제가 뉘앙스로 하도 이제 제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느끼고 하니까 뉘앙스로 좀 캐치를 한 건 있어요. 뭐예요? 요 근래.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밥 한번 먹어요? 요거는 이건 안 먹는 그건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이건 안 요거는 먹는 거예요. 100% 안 먹는 거예요. 네, 안 먹는 거예요. 그죠? 이거고 언제 조만간 우리 밥 한번 꼭 먹어요? 이러면 약간 이제 이거는 좀 확률이 그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떠나면서 먹어요. 나오면서 먹어요. 요 차이. 요 좀 파악했어요. 하도 이제 좀 그걸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임시완 씨도 누군가한테 고타면 밥 먹어요라고 했을 때 네.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시완 씨가 밥 한번 먹자고 했잖아요. 우리 네. 밥 한번 먹읍시다. 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저는 그 먹어야 될 사람 메모해 놓는 편이에요. 여기는 철저하구나. 여기 철저해. 그 약속은 웬만하면 지켜야 되니까. 여기 철저해. 그러면 임시완 씨 실제 성격은 지금까지 했던 배역들 중에 뭐랑 가장 좀 비슷해요? 장그래랑 저는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 장그래랑 제일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설마 뭐 비상선언이겠어요? 지금 조셉 그걸 질문이라고 해 지금. 어찌됐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일념 때문에 그냥 일단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제가 데뷔만 하면 이게 세상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걸 목표로 열심히 했단 말이죠. 막상 데뷔를 했더니 이미 정말 내로라는 실력을 갖춘 아이돌 그룹들과 경쟁을 또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열심히라는 거는 사실 디폴트인 것 같아요. 디폴트 값인 것 같아서 자 일단 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평범한 가장이자 직장인, 올곧은 신념으로 정의를 쫓는 베테랑,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냉철한 권력자, 이 모든 교집합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덜 나이 없는 배우 이성민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직접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저는
이성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몇 개고? 빠발 말이다. 320개다. 이 한 번 스시를 줄 때 보통은 이 바발이 320개다. 니는 내가 이를 믿는다고 생각하나? 오늘 수작업 분류 들어간다고 하고 한 푸대로도 나오면은 거래 끊을 거라고 그래. 아는 것에 있어서 최대한 성의표시만 해주셔도 만족하겠습니다. 장손도 아닌 니한테 순양을 물려줄 기다. 그래 생각했나? 이거 와 이래 인생을 힘들게 산다. 물어 뜯으려 붙던 이런 이빨들이 득식을 해. 아유. 빠발이 몇 개고? 320개. 빠발이 몇 개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그 다른 드라마 지금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퀴즈는 어떻게 한번 흔쾌히 또 출연을 이렇게 방영 끝난 후에 드라마 워낙에 사랑을 많이 받았고 배우로서 또 팬들한테 또 이렇게 다르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또 예의라고 생각했고 그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겠다는 생각해서. 아 그래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군요. 예. 그 작년 최고의 화제작은 뭐 뭐니 해도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내가 진씨 일가와 가족이 된 이유.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날 죽인 사람이 있다. 순양을 살 생각입니다. 제 돈으로. 내가 알고 있는 순양의 창업주 진양철 회장.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조직이 누군지 네 모르나? 순양이다. 도저히 내 손주다. 아 근데 좀 드라마 할 때 좀 그런 느낌이 오셨어요? 이거 좀 대박 날 것 같다. 아니요, 그런 느낌 없었어요. 걱정이 좀 많이 됐었어요. 어떤 게 좀 걱정이 되셨어요? 제 나이를 많이 뛰어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좀 새로운 뭐 도전이라면 도전? 그렇죠. 그런 거였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시청자분들이 나이 많은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몰입하시는데 딱히 방해를 안 받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던 작품이고. 아니 진짜 어떻게 저 역할을 저렇게까지 그 말투부터 약간 좀 그 부정한 어떤 그 걸음걸이 상당히 연구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송중기 씨는 이제 진양철 회장님 역을 이성민 씨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 이성민 씨도 이번 작품 출연 이유 중 하나가 송중기 씨의 출연이었다. 물론 그 작품도 좋았지만 중기 군이 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도 그 송중기 씨하고 좀 두 분이 친분이 아니 있었어요? 딱히 인연은 없었고 황정민 씨 연극 공연 보러 갔을 때 그때 한번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죠. 아 그래요. 네. 요게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꼽은 최고의 씬이 선망 증세를 보인 그 병원 씬. 예, 요게 이제 그 냉철한 모습에서 정신줄을 놓고 이제 아이처럼 변해가는 연기가 정말 이게 또 압권이었어요. 내를 죽이려 가는 게 누구라고? 내 무섭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누구? 자기 막내 손자. 아니다. 절망아. 내를 죽이려 가는 게 무서운 아이가. 찍을 때 좀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고요. 그 분량이 제가 제 분량을 거의 다 찍고 다른 촬영이 있어서 저는 몇 개월 동안 다른 작품 촬영을 한 후에 다시 합류해서 진짜요? 후반에 찍은 거였는데 만 11개월 촬영을 했는데 그랬네요. 오랫동안 그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후반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이런 게 멋있어.
이게 좀 이성민 씨가 이제 어떤 그 연기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아 뭐 그렇게 뭐 힘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경지에 오르시는 이 참 모습이 경지는 아니고요. 경지죠. 이거 저희가 봤을 땐 그래요.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작품을 찍고 있다가 몇 개월 만에 또 합류를 하셨는데도. 예, 바로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어필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 자동차 추돌 사고 씬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게 이제 송중기 씨와 함께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온몸을 바쳐서 이 씬을 좀 만들어냈다고요. 순양금융그룹 니한테 줄라고 한다. 실제 촬영 때는 굉장히 안전하게 촬영을 하고 많은 CG가 들어가고 해서 실제 촬영 때는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사실 그냥 가만히 있는 차에서 이제 그 추돌 장면을 안에서 연기를 하셔야 되니까 약간 좀 뻘쭘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찍는 장면도 화제가 됐거든요. 밖에서 카메라 감독님이 이렇게 돌리고. 네, 봤어요. 정말 바보 같은 좀 찍고. 유리 파편이 튀어야 되니까 중기가 할 때 내가 옆에서 이렇게 뿌려주고 내가 할 때 중기가 뿌리고 뿌려주고 그렇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찍었었어요. 사실 우리도 여기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죄송해요. 혹시나 좀 앉아서 좀 하자고 지금? 뭐 우리 뭐 다 우리 감독님도 또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야 용호가 일어나라 오랜만에. 그거 좀. 용욱이 오랜만에 카메라 뽑네. 이게 그러면 정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면이면. 정면은 힘들죠. 그런 거. 그러면 측면으로 좀 하는 게 측면하는 게 이렇게 흔들리기 쉽지 않을까요? 이렇게 박히면은 몸이 일단은 이렇게 되죠. 그렇지. 이렇게 박으니까. 치니까 이렇게 가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석 씨는 아마 유리에 머리가 부딪히고. 저는 여기 튕기고 다시 들어가면. 오케이. 고속 거실 거죠. 우리 정석으로 할게요. 회장님 우리는 정석으로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그 바쁜 그 진양철 회장님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간에 잠깐 인터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그런 씬입니다. 자 그럼 저 회장님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또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꽝! 셋 꽝! 회장님 왜 가만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사고 난 큐를 본인이 가지고 본인이 하나 둘 셋 하니까 큐를 맞추. 그래요? 누가 하나 둘 셋을 주시고 일어나. 이거 이거 아니야 지금. 죄송합니다. 큐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약간 연기가 과한가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갑니다. 자 회장님 그래서 몇 가지 좀 그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회장님이 여기까지 오시기에 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성민이 형 이게 좀. 성민이 형 이게 드라마처럼 안 해주시네 형. 아니 드라마 좀 했어요. 형 의자를 이거 야 차잖아. 아니 차 아니야 차.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자기야. 한 번에 와당 당하시면 놀래가지고. 카트. 좋았어. 와. 이게 극단 생활이라는 것이 뭐 여유가 있는 생활은 좀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좀 있으시죠? 예. 20대 때 울었었어요. 네. 베개 붙들고 배고프고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가 제가 군대 제대가 24살 때였을 거예요. 그 달방이었는데 창문이 요만한 창문 있는 데인데 그것도 이제
여주 선생님이 방을 빌려주신 거였어요. 제가 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아무 가재도구가 없는 데서 여름이었는데 창문을 열면 모기가 들어왔었어요. 방충망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기 잡다가 배는 고프고 막 서러워가지고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대구 가면 그 앞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대구 시내가 다 보여 있었어요. 저렇게 불빛이 많은데 내가 가서 잘 데가 없다는 게 너무 한심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어릴 때 꿈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도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시골에서 내려가가지고 예, 딱히 친구도 없고 그랬다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뭐 좀. 돈은 없었어요. 돈은 진짜 없었어요. 하나도요? 버스비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니셨어요?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녔고 가끔 이제 포스터 붙이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로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생활비 하고. 극단에서 라면 먹으면 맨날 라면만 먹었지. 미치겠더라고 진짜. 라면이 질려가지고. 떡볶이 진짜 이렇게 1,000원치 사면서 국물을 가득 달라 그래가지고 그 국물 다 마시고 막 밤새 속쓰리고 그런 적도 있어. 커피 프림, 마가린, 죽도 먹어봤어. 그러니까 방에 먹을 게 없었어요. 배는 고픈데 근데 프림이 이만큼 있더라고. 마가린이 있었어요. 마가린. 그래서 물을 끓여가지고 컵에다가 마가린을 한 숟가락 탁 떠서 넣고 그냥 커피 프림을 넣고 설탕을 넣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젖어가지고 뻑뻑하게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와, 그러면 내가 이거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보따리 싸고 시골 올라가서 그 막노동을 한 2달 했어요. 겨울에. 너무 힘들더라고. 그 일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반대하던 부모님들이 연극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또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뭐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한 2-3달 쉬다가 다시 이제 연극을 하러 내려갔던 기억이 나요. 데뷔 후 25년 만입니다. 데뷔 후 25년 만이에요. 그때가 그럼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였어요? 그때가 거의 한 10년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40 중반? 46. 야, 진짜 가족분들도 이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유명해져야지, 이름을 많이 알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기회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민 씨에게 첫 주연인 골든타임은 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대중들한테 처음으로 얼굴을 이렇게 제대로 각인시켰던 작품이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팬들이 막 생겨났던 작품이고. 이때 그 이상민 아리 또 진짜 좀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저도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저희 캐릭터 이름을 불러주고 다른 배우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전 유독 캐릭터 이름을 많이 불러주시는 그러니까요. 작품마다. 그러네요. 골든타임 때는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최 교수님 뭐라고 제 MRI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론 보시면 아시겠죠. 오상식 캐릭터 할 때는 그냥 늘 지나가면 차장님 뭐 과장님 그러니까요. 이렇게 불러주셨고 요즘은 또 그냥 지나가면 다 회장님. 무조건 회장님이죠 지금. 그만큼 연기를 또 진짜 이게 실제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시는 것 같아요. 미생에서 또 그 오 과장님을 맡으신 것 또한 참 이 배우로서는 오 과장님이 역시 그 또 뭐 다른 역할도 그렇습니다만 이성민 씨하고 너무 찰떡이죠. 네. 촬영하시면서 이게 나도 직장인 다 됐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신 적은 없는지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저는 뭐 일하러 갈 때 와이프한테 촬영 간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일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보통의 직장인들하고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생 때는 특별히 유독 달랐던 거는 늘 와이셔츠에 자켓을 입고 사원증을 걸고 현장을 갔으니까 약간 그런 기분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 한 번은 어떤 팬이 찾아와서 재밌지 않으세요? 매일 촬영이. 그래가지고 야 정말 하기 싫어.
맞죠. 맞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그렇죠.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진짜. 예능을 하다 보니까 늘상 웃는 환경 속에서 좀 일을 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죠. 이런 거 웃기네요. 특히 일주일에 8번 술 마시는 듯한 외모는 정말 과장님 같아서. 실제 술을 잘 하세요? 네, 전혀 못합니다. 그래요? 전혀 안 하세요? 네, 완전 못해요. 그러면 주량이 실내 간다면 소주? 제 평생 먹은 게 소주 2병이 될까요? 아 진짜요? 술을 못 하시는구나. 네. 그럼 두 분이 똑같은 상황. 네, 저도 술을 저도 못 하니까 저도 알고 술 있어요. 못 해요. 네. 안 드시는 거예요? 전 못 먹어요. 전 못 먹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원래 연기 보고 술 진짜 잘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 또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연구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진짜. 아유. 굉장히 또 미담이 많아요. 우리 성민 씨가. 미담이요? 많아요. 진짜. 후배들 많이 주고 이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겪었던 것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저도 선배들한테 그렇게 뭐랄까 사랑을 받았었고 그런 것이셔서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석호나 이 친구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좀 외로운지를 잘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했던 건데 다행히 걔들이 잘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니 좋네요. 좋죠. 혹시 그 20대와 그 30대 이성민 씨를 혹시 만난다면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습니까? 뭐 확실은 못하겠지만 어떻게든 버텨라라는 말을 그것이 얼마나 좀 미련한 짓이고 또 얼마나 좀 불안한 거를 또 알지만 그럼에도 젊음이라는 거는 축복인 것 같아요. 그 20대 때의 눈물이 아픈 눈물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눈물이니까 펑펑 울어라 걱정하지 말고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30대 때 저에게는 거듭 포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겪으라 그러면 그거 저는 돌아가라면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실 거예요? 네, 그럼요. 20대로? 네. 그래도 젊으니까 지금보다. 그 혹시 이성민 씨의 고민이 있습니까? 저의 요즘 고민이요? 큰 고민은 없어요? 없고 이제 내 나이에 맞게 또 앞으로를 어떤 연기를 해야 될지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살짝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시상식장이었던 것 같아요.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하다 생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훅 들었었어요. 그때부터 시간이 거꾸로 갔던 것 같아요. 시간을 이제 거꾸로 돌렸던 거죠. 그날 그분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없었구나. 그날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구나. 이게 결국은 나 혼자 이뤄낸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 나를 스쳐갔던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지금도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나 혼자 힘은 아니었다는 거죠. 뭐 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또 본인의 길을 걸어오셨기에 오늘 뭐 또 이런 멋진 일들, 결과물들을 또 만들어내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혼 오랜만에 오셨죠? 네, 먹고 사느라. 뭐해서 먹고 사는데요? 기혼에 오랜만에 오셨죠? 네, 먹고 사느라. 뭐해서 먹고 사는데요? 그냥 돈 드는 건 이짜 저짜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아이고. 으쌰으쌰? 네, 다시 요 느낌 다시 살려볼게요. 하이 하이 하이. 하. 아저씨 맞죠? 아까부터 선생님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을 텐데요. 야 이 자식아. 너 잡았다. 달콤한 복수 앞에선 영광의 이 남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 화양연화를 맞이하고 있는 배우 정성희 씨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고2가 되는 딸내미의 학부형이거든요. 근데 엄마는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내가 죽도록 맞고 오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세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늘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어떡해? 너 지옥행이래. 파이팅 박연지. 멋지다 멋지다. 도영이의 한 줄은 나이스한 개새끼였어요. 전 이런 거 마실 줄도 모르고 정말 괜찮습니다, 되게. 그럼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10,000원짜리 와인을 한 병 사요. 그 10,000원짜리 와인을 먼저 마시고 그걸 마셔요. 그럼 맛이 좋아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성일입니다. 아. 뭐 지금 뭐 글로리로 뭐 지금 뭐 난리예요. 가족분들도 너무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하시죠. 네. 어머니는 지금 난리 나셨고요. 아니 저는 뭐 글로리에 출연도 안 했는데 계속 저한테. 네네네. 아니 하루에 2개씩. 아니 알겠다고 내가 나중에 알겠다고. 야 이미 보냈다고 딴 사람이 예 그 정도로. 예. 저 안경 벗고 한번 내. 네네네. 제가 안경 벗고. 알았어. 아까도 조셉 배우 그 얘기 했는데 더글로리를 보면서 몰입이 잠깐 살짝 깨진다고 아무리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해도. 이제 하도영 사장님이 들어오는데 재석이 형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형이 안경을 벗는 게 아니라 정성희 씨 얼굴에 안경을 그리시는 분들도 네, 저도 그거 봤어요. 네, 보시죠. 네, 봤어요. 그분 덕에 제가 여기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더글로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된 작품인지. 사실은 제가 얘기는 들었었어요. 김은숙 작가님 작품이 들어갈 것 같으니 스케줄을 좀 비워놔라. 그래서 스케줄을 계속 비웠었죠. 아 그래요? 보통 김은숙 작가님 작품 하면 얼마 정도를 좀 비워야 돼요? 우리 이현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 같이 하려면 한 2주 비우면 되거든요. 예. 우리 예능 쪽은 들어간다 하면은 한 2주 정도 비우면 되잖아요. 2주 정도 비우면 예. 바로 투입이 가능해요. 예, 은숙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비워야 돼요? 거의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렸는데 복소극 그리고 송혜교 씨가 출연한다. 이제 그 정도군요. 네, 그리고 안기로 감독님이 연출을 하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디션을 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캐스팅이 되신 거예요? 추후에 안 얘기인데 김은숙 작가님께서 비밀의 숲 2를 보시고 차 두고 들어가. 회장님 내가 모셔. 아예 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써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셨구나. 네. 김은숙 작가님과의 첫 만남은 좀 어땠습니까? 불편했죠. 편하다면 거짓말이죠. 예. 맞죠? 사실 편하다면 거짓말이죠. 늘상 우리 새로 만나는 제작진과의 만남은 불편해요. 그럼요. 첫 만남에서 그래서 좀 오고 간 얘기가 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저는 안 믿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가서 리딩을 했는데 조금 뭔가 제가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한 탓인지 작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막 너무 크게 와닿았던 거죠. 뭐라 그러셨는데요? 그냥 뭐 그건 조금 더 차갑게 읽어줘. 그 부분은 이렇게 해줘. 그냥 디렉션을 주신 건데 집에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매니저한테. 야, 나 이거 왠지 잘릴 것 같다.
바뀌더라도 상심하지 말자 했는데 작가님이 나중에 따로 그런 얘기 뭘 하셨어요? 근데 그냥 이 배역에 어울릴 만한 배우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냐라고 했더니 이제 처음부터 너였다고. 이게 그 김은숙 작가님도 기원 씬을 보고 소리를 지르셨다고 그래요. 순진한 남자 등도 치고 울리기도 하고. 허리가 좋았나 모르겠네요. 기원 씬을 찍기 전에 제작진에 뭔가 지침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안기로 감독님이랑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양조위 같은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사보다는 뭔가 느낌과 눈빛으로 좀 더 표현하는. 그 기원 씬이 실제 양조위 씨의 영화 그 장면도 약간 좀 화양연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조위 씨와 그 여배우가 딱 그 지나가는 그 느낌. 그 느낌이 있는데 네. 좁은 골목에서 그때도 양조위 씨도 이제 정장 딱 맞아. 머리 딱 넘기고 그 느낌이 굉장히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한양으로 불리고 계시잖아요. 느낌이 약간 조이 형 느낌 있어요. 있어요. 양조이 형 느낌 있어요. 비슷하시더라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살짝 재연을 했잖아요. 네, 아직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아직 저희가 그 기원에 가서 재연을 좀 했어요. 네, 기원에 가서 그 장면은 유도용 씨. 제가 유도용 하고. 예. 누구시? 누구시? 이게 머리가 짧아서. 와, 얼굴 너무 큰데. 남자죠? 아니야. 실례되는 얘기를 하시네요. 송혜교 씨와의 케미가 이제 사약이라는 반응. 예. 이거 사 먹는 거예요? 나한테 딴 돈으로? 드실래요? 혹시 다른 도박도 좋아해요? 인생을 다 걸었던 적이 있긴 하죠. 이겼어요? 이기려고요. 송혜교 씨하고의 그 호흡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글로리 1편 딱 보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보냈어요. 야, 너 미쳤다 그랬어요. 너무 잘하고 사적으로 만났을 때도 너무 그냥 멋있는 친구예요. 너무 털털하고. 네. 다들 연기를 정말 잘하셨지만 또 임지원 씨가 또 정말 진짜 제대로 역을 맡은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는 주둥이 조심하고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정말 제가 촬영하면서도 좀 진짜 넌 진짜 못됐다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촬영이 슛이 끝나면 컷하면 야, 너 진짜 너무 화가 난다. 그 배우는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연기는? 사실 제가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겠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좀 급급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좀 늦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먼 곳에 요양을 가 계셨고 긴 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좀 자유 영혼이셔서 이렇게 집에 안 계시다 보니 고3 올라갈 때 이제 어머니가 몸이 좀 나으셔서 이제 저희를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상황에서 오신 거죠.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대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냐. 막상 저는 대학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고 공부를 한 것도 없고 근데 누나가 그러면 실기를 위주로 하는 것들을 찾아보자. 예체능 중에 야 그러면 방송연예과라는 게 있다.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연기학원을 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대학을 갔다가 연기를 진짜 좋아하게 된 건 대학교 때 이제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네. 나의 그 청소년기는 어떻습니까? 좀 생각해봤을 때 좀 방황기였나요? 아니면은 물론 방황기도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너무 어린 나이에 누나가 이제 저한테는 거의 부모님. 네, 엄마, 아빠 그리고 친할머니가 계셨는데 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게 되셔서 그 당시에 누나도 초등학생이었고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할머니를 요양하다 보니까 이제 대소변을 저희가 받아야 됐고
그렇습니다. 좀 좁은 집이었어요. 근데 좁은 집에 이제 할머니랑 셋이 살다가 할머니가 제가 6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시고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누나가 이제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키웠죠. 불과 2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누나가 이제 저를 키웠죠. 놀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놀이터에 보면은 이렇게 보도블럭이 삐뚤빼뚤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누나가 학교 끝나고 오기 전까지는 이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네, 먹을 게 없어서 그 물이 그 모래가 가라앉기까지 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뭐 얻어 먹어도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눈치 보이잖아. 그래서 그 물을 그걸로 이제 배 채운 적도 있죠. 그 누나가 알았어요? 그 운동이에 고여 있는 물로 물 먹었다. 알죠. 누나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미친놈 아니냐. 왜 먹자. 나 올 때까지 좀 기다리지. 누나가 뭐 그런 걸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뭐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뭔가 맛있는. 네. 밀가루 반죽해서 계란 하나 풀어서 빵. 근데 누나도 초등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 누나가 참 대단하시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일찍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남매가 철이 들 수밖에 없는, 철이 안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누나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저도 어렸지만 이게 또 수입적인 부분이 다른 걸로 또 이렇게 채워야 될 만큼 시장상이 좀 호락호락하지는 않잖아요. 늘 작품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같이 했어야 되는 거고. 아르바이트도 좀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했죠. 저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뭐 빌딩 청소도 해봤고. 빌딩 청소 해보셨어요? 네. 화장실 계단 껌 띄고 하는 뭐 발레 파킹, 대리운전, 뭐 그리고 뭐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 하고. 진짜 뭐 많이 네. 하셨네. 아니 연기를 좀 이제 내가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다. 이게 좀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시기도 혹시 없었습니까? 많았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누나한테 이제 또 손을 벌렸죠. 누나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동대문 가서 잠바 하나만 사달라. 그래서 누나가 알았다 가자 해서 갔는데 저는 너무 신나 있었죠. 뭐 사지? 뭐 사지? 이게 이쁜데? 이게 이쁜데? 결국은 샀죠. 제가 원하는 걸 사서 집에 가는데 누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연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나는 사실 네가 연기 잘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네가 지금 붙들고만 있는 것 같고. 네. 나는 네가 너무 한심해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누나 또 뭐 잠바 사주시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냥 누나 말을 듣고 별 얘기 안 하셨어요? 저는 누나한테 찍소리 못해요. 네. 나 같으면 가져가 너. 평생 가져가라. 그러기엔 너무 추웠어요. 사주고 내가 누나 뭐 사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 주변에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 가면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 제 또래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막 사는 모습으로 누나 눈에 보였는데 너는 정작 그 사람들 속에서 옷만 고르고 있는 네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그때 좀 또 깨달았죠. 내가 지금 누나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일을 하는 게 맞나?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또 일단 우리 누나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진짜 절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화제가 됐잖아요. 8주간 혼자서 몸을 만들어가지고. 네, 독학으로 8주간. 아니 이게 야 8주 동안 복근이 와. 진짜 이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없던 시기였고 근데 독립영화가 처음으로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역할이 닌자 어쌔신처럼 몸이 착착을려지고 그런 킬러 역할이다. 할 수 있겠냐. 너무 절실하니까 어떻게든 하겠다 했는데 사실 PT 받을 돈이 없을 때여서 그랬어요. 운동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8주간의 여기라는 책을 사게 됐죠. 8주간의 지식이라는 그래서 저는 뭘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까 그러다 보니까 식단도 거기서 하라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식단을 골랐고
집 앞에 3개월짜리 3개월에 10만 원 그 헬스장 가서 거기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책 보면서 운동을 하신 거예요, 진짜? 네.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때는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공연을 막 하루에 2회, 3회 했던 시기였고 야, 그래도 이게 사실은 8주 만에 이렇게 복근을 식스팩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건 너무 절실했어요, 저는 그 독립. 근데 문제는 촬영을 2번 하고 그 독립 영화가 엎어졌어요. 그래서 복근 남고 다 없어졌네. 그래도 뭐 이걸 얻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도 약간 글로리 때문에 또 다이어트를 하긴 했었어요. 감독님이 좀 더 예민하고 날카로웠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근데 이번에는 사무실에 도움을 받아서 PT도 좀 받으시고. 저 때처럼 못 하겠더라고요. 혼자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결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7년 정도. 아, 그러셨군요. 오케이. 아내분은 어디서 만났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20대 초반에 친구의 친구로 만났다가 이 친구는 유학을 갔었어요, 미국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을 하는 친구라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하세요? 네, 그래서 뭐 PC방에 메일을 확인하러 갔다가 그 우연찮게 그 친구가 이제 뜬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잘 지내냐 하고 뭐 편지를 보냈죠. 그러고 한참 또 관심 없다가 나중에 또 메일 확인하러 갔다가 뭐 편지가 와 있길래 그렇게 뭐 연락을 하게 됐어요. 접속이네, 접속. 뭐 접속이네. 멀리서 그냥 사귀자 이렇게. 안 만나고요, 근데? 말을 서로가 이제 뭐 힘든 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3년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 친구 네. 미국에 있고 전 한국. 근데 그동안 사귄 거예요, 그냥 메일로만? 네. 와, 진짜. 메일이 아니라 통화를 했죠. 전화. 이거 진짜 사이버러버 아니에요? 네, 사이버러버죠. 일렉트로닉 연애들 3년 동안 계속 전화로 뭐 예를 들면 이메일로 뭐 예를 들면 이렇게만 소통을 하다가 직접 대면하면 3년을 사귀었는데도 엄청 어색하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어색한 것보다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좀 설레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로 키스를. 아유, 아니요. 뭐 하시는 공항에서. 아니 3년을 죄송합니다. 아니 성현 씨 죄송해요. 아니 3년을 아니 그래도 대화를 해야지. 야 3년 만이네. 아니 너무 그 정도 인사는 나누고. 아니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또 이 친구랑 계속 만나다가 헤어졌었어요. 어쨌든 뭐 그 사이버 3년에 만나서 얼마 만에 헤어지신 만나서 사이버 3년에 만나서 3년. 만나서 3년. 사이버 3년 만나서 3년 잠시 이별. 네, 7년 8년을 떨어져서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7, 8년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저희 엄마랑 어쩌다가 연락이 돼서 둘이 펜팔을 한 거예요. 진짜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몸이 편찮으셔서 서울에 이제 수술 때문에 올라오셨는데 저랑 누나랑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와이프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를 해준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아유, 네. 참 정말. 병원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분이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만나서 한 3개월 만에. 야, 그렇게 헤어진 지 7, 8년 됐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한. 와, 그걸 거의 사이버 3년, 실제 3년, 7년 정도 헤어지고 다시 3개월, 결혼 7년. 대단하다. 와. 이게 접속이에요, 접속. 네, 진짜. 와. 아유. 에헤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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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to the un to the bean. 네, 안녕하십니까. Back to the un to the bean. 네, 저도 세트도. Yeah, back to the un to the bean. Yeah. Yeah.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은빈 씨가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은빈입니다. 제가 유퀴즈에 나오다니. 너무 유퀴즈에 좋습니다. 우리 박은빈 씨가 나오다니. 진짜. 그야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네. 아마 은빈 씨 때문인가 봐요. 예. 아니 일단 좀 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 박은빈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1위에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연모로 한국 방송대상 최우수 연기상. 이거 뭐 진짜 좋은 일. 아니 근데 올해가 무슨 이렇게 또 박은빈 씨가 예. 이게 뭐 좋은 일이 너무 많네요. 그러게요. 저도 2022년이 되게 특별한 해로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올해 최고의 화제작은 당연 뭐 예, 우영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0.9의 시청률 시작했던 드라마가 17.5. 와, 이거 진짜 이거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고래 퀴즈 같아요.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모르겠어요. 해외 반응도 심상치 않은 게 이게 이제 뭐 CNN에선 제2의 오징어 게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미국, 독일 등 전 세계에서 리메이크 제안이 쏟아진다고. 첫방 나가고 0.9라는 시청률이 나왔을 때 네네.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좀 감독님하고 좀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높게 나왔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0.9인데? 왜냐하면 채널이 새로 생기고 채널에 대한 나서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 전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1%가 넘은 적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0.9%로 시작한 거는 나쁘지 않다. 되게 높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3%만 넘어도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7.5 무서웠었죠. 네. 아 뭐 저희 유퀴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뭐... 언급하신 거 봤습니다. 네, 아 보셨어요? 네, 옆쪽에 어떤 변호사분이 한 분 나타나셔가지고 난리예요. 뭐 여기도 동시간대에 아우 우영우 씨. 저도 모르게 우투도 영투도 모르게 이거 내가 따라해도 되나? 난리야 지금. 저희가 뭐 이제 한간에는 우영우 드라마가 들어오면서 힘들어하며 우리가 잠깐 종영을 했다 이런 얘기. 네네네. 도망갔다. 맞아요. 예. 마침 뭐 예. 절묘하게 타이밍이. 그 절묘했습니다. 네네네. 마침 저희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계획을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뭐 피해가는 거 아니냐. 아 저희들은 또. 아니 사실 동시간대인 줄 몰랐었는데 네. 이렇게 또 다시 돌아오셔서 저를 또 첫 번째로 초대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진짜 저희가. 네. 이게 이제 우영우를 쓴 문지원 작가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영우를 소화할 배우는 지구상에 박은빈밖에 없다. 근데 이게 드라마를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가 그렇죠. 보셨어요? 봤죠. 보셨어요? 봤죠. 정말요? 아 근데 진짜 실제 우영우 씨가 이게 박은빈 씨와 이게 너무나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우영우가 박은빈 같고 박은빈이 우영우 같은. 손의 3분설에 따라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나한테 문제 내는 거예요? 내가 모를까 봐? 이게 그 제작진이 1년을 기다린 끝에 이제 이게 출연이 성사가 됐다고 그래요. 네, 사실 아예 마음을 먹기까지 좀 오래 걸렸던 이유가 이 역할의 어려움을 떠나서 제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까지 없었던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뭐가 가장 망설여졌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미디어를 통한 이게 영향력이 분명히 이게 사회 전반에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올바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연기를 해도 되는 것일까도 되게 고민이었고 많은 가족분들이 엮여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 누군가에게도 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예. 욕심이 저를 좀 망설이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유인식 감독님과 문지연 작가님께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고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두 분을 믿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이야기라면 내가 잘 표현해보고 싶다 하고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잡혀인분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레퍼런스들이 정말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역할에 있어서는 제가 배우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들을 일단은 뭐 윤리적으로 제가 좀 그분들을 모방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1차적이긴 했지만 그렇다면 그냥 내가 항상 해왔던 대로 나만의 연기적인 접근법으로 새로운 친구를 그냥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제 처음 촬영했을 때 저라는 배우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되게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영우처럼 이 장소에 지금 떨어졌고 영우처럼 나도 배우 박은빈도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거구나를 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초반 촬영이. 이게 영우를 하면서 영우가 항상 해내겠습니다, 뭐 해보겠습니다 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좀 많은 깨우침을 줘서 그게 참 그 기운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걸려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출연을 고민하던 은빈 네. 씨에게 내가 지금 시점에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인간 박은빈으로서는 고행이긴 했었어요. 네, 뭐 대사를 외우는 것도 사실 대사는 뭐 방대한 양을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치 이제 머릿속에 있는 백과사전에서 그냥 글을 읽듯이 대사를 발사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막힘없이 술술술 지체 없이 대사를 외워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법정씬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용어라든가 그렇게 쏟아내려면 네네네. 이 대사량이 와. 이미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도로 노선 결정을 변경할 수 없사오니 나는 문구인이다. 갑제 4호증 경기도지사 명의로 발송된 회신입니다.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대본을 읽으면 재밌는데 대사가 이게 한 덩어리씩 추가될 때마다 약간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 작가님 이러면 작가님은 압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이러시고. 양이 많은 건 몇 글자 정도 됐었어요? 셀 수가 없는 게 뭐 회차별로 그 양도 달랐지만 제가 이게 외우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소 외우던 대로 약간 좀 연상하듯이 외웠다면 나중에는 공부하듯이 외워야겠다 싶어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면 그 A4 용지를 한 6-7장씩 외워야 됐던 것 같아요. 네. 응? 네. 와, 그러니까 일주일에 A4 용지 꽉꽉 채운 걸 6-7장 정도 외우려면. 그러니까 그게 네 배우로서도 되게 제 역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어찌됐든 다 해냈으니까 좀 성취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되돌려서 나에게 제가 한마디를 한다면. 뭐 해주고자 한다면 생각했던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해주는 것 같으니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가 선택한 그 길이 맞다. 네, 맞다. 네. 오늘 그 주제가 이제 한우물인데 은빈 씨야말로 이제 아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로지 한우물만 파고 있습니다. 데뷔한 지가 27년 차세요? 그 제가 96년도에 저보다도 선배님이시네. 아이고. 와, 이렇게 오래되셨습니까? 네, 제가 머리 스타일이 바뀌면 좀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저는 사실 공백기 없이 활동을 했다는 게 좀 제 자부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긴 경력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대선배님 취급을 좀 당하실 때가 있다고 그래요. 네. 저는 뭐 항상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문득 지나고 보니 뭐 후배들이 많아졌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저한테는 저는 인생 선배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또 선생님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왜냐면 이제 경력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만약에 뭐 데뷔 연도만으로 따지자면 왜냐면 이게 그럴 것이 은빈 씨 데뷔 동기를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배우 김웅수 씨가 데뷔 동기예요. 그래요? 그다음에 H.O.T. 스파이스 걸스. 아이고야. 할리우드 배우 드웨인 존슨. 어머머. 예, 이분이 이제 그 프로레슬러로 데뷔한 해야. 나 96년도. 그러니까 지금 H.O.T.하고 데뷔 연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지금 32살이시지만 거의 뭐 대단한 경력인 거죠. 한 살입니다. 31살. 네네. 예민해지셨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한 살에 되게 예민해요. 만 자꾸 따지게 되고. 20대 때 만이 뭐예요? 예. 제가 아는 거는 잉카 문명까지 들어갑니다. 잉카. 조셉 그만해. 지금 은빈 씨 지금 살에 들었어. 조셉 잉카까지 가면 좀 잉카까지 가가지고 해와 달을 그만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은빈 씨. 어디 가? 예. 저희는 또 게스트 분이 잠깐 이탈하셔도 우리 갈 길 가요. 갈 길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뭐 중간에 끌어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은빈 씨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예, 저희는 너무 뭐 인카 문명에 놀라가지고 네. 저희는 뭐 토크 끈들이기 때문에. 네, 죄송해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건 몰랐어요. 개코네, 수다매네. 유명하죠. 그럼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TV 시청 시간이 평일엔 3시간 10분 정도 보고 일요일에는 4시간 20분 정도 본다고 하십니다. 그럼 일요일에는 70분을 더 보는 게 되겠습니다. 왜 더 본지 아십니까? 왜 70분을 더 봅니까? 개그 콘서트 방송 시간이 70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 우영우에서 그렇게 이제 그 법정 연기를 대사를 잘 외우는 이유가 수다맨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조기 교육 아닙니다. 보실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 교육으로.
사실은 어린이날 뭐 특집 같은 걸로 맞아요. 일회성으로 이제 출연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반응이 괜찮았나 봐요. 네. 그래서 일주만 더 하다가 3개월을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순발력을 기르게 좀 뭐 교육을 해주신 것 같긴 하네요. 네. 야, 근데 저는 이게 이 진짜 우리 이 업계에서 야, 그 아역 그 어린 시절, 그러니까 4살 5살, 만 4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 5살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근데 약간 그 뭐 사춘기나 내지는 이런 시기도 다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다 네, 지나왔죠. 겪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럴 때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나 좀 딴 길을 찾아봐야겠다. 아니면 내지는 나 이제 더 이상 뭐 여기 못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우물을 판 게 맞지만요. 그럼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우물을 파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언제든 제가 상처받거나 이 길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 때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반을 좀 잘 쌓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요? 네, 오히려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에게 맞는 길을 되게 찾고 싶어서 항상 제 안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던 게 꾸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말은 많이 듣고 우리가 그렇지만 진짜 실제로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그 경우가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내 스스로는 이제 사실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의 소리와는 좀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기울이고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과감하게 내가 끊어내겠다? 이거 쉽지 않을 텐데요. 이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잡히기 전부터 저는 다른 삶을 살아오는 게 익숙했다 보니까 뭐 작품 속에서는 작품이 기승전결을 맺고 그냥 완결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완성된 캐릭터를 보내줘야 하는 게 항상 제 몫이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가 늘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런 식으로 저를 좀 잘 살폈던 게 저를 아끼는 방법이 되었고 그래서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는 안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내 소리보다 주변 소리에 많이 흔들리는 게 보통. 예. 그래서 저도 네.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잘 챙기지 못했을 시절에 항상 뭐 타인의 이야기,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 좀 상처를 받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 항상 뭔가 이해하고 싶어서 저를 좀 탓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탓하다 보니까 문득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든 어떤 사연이든 내가 나를 뒤로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싶은 의문이 들면서 내가 어쩌면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넘어서서 또 다른 또 자기 재단을 하고 또 그런 뭐 희생양을 내가 자처하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스스로를 좀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 싶었고 거기서부터 제가 좀 편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27년 뭐 지금 세월을 한편으로는 잘 슬기롭게 지나오신 거죠. 은비 씨가 스스로 마음을 닫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대요. 예.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해내야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뭐 어쩌겠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어쩌겠나. 다 해내야지라는 저에게 해주는 말로 항상 버티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하다가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들을 했는데 많이들 좀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항상 해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 오늘 애썼다. 되게 잘 해내려고 노력했구나. 고생했다라는 얘기들을 항상 제 다이어리에 스스로에게 써주기도 하고요. 뭐 내일도 화이팅 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뭐 다들 이 얘기에는 우리 스태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 한 주 시청률 안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내야죠. 또 해야죠. 다음 주를 위해서. 부디 앞으로 또 순항을 이어나가시길
아 그럼요. 아유 예. 네네네. 아유 뭐 저희들 또 애청자로서 예. 아유 고맙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들도 너무 진짜 감사하는 게 또 박은비 씨가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니 그 은비 씨가 작품이 끝날 때마다 하는 특별한 포즈가 있다 그래요? 예, 뿌행 포즈가 있습니다. 아 뭡니까? 뭐 그냥 이런 겁니다. 이게 작품 끝날 때. 네네 이게 뭐 어쩌다 보니까 매 작품마다 하게 되었는데 네. 이제 잘 보내주는 작별 포즈인데 아마 이 포즈를 하면서 끝내면 될까요? 그럴까요? 뿌행을. 네. 이게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약간. 네네네 약간 귀여운 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 벌레가 잠시만요. 네네네. 가. 유독 그 조셉에게 벌레가 많이 꼬이네요. 네네 이게. 욕하는 거 안 보여 가. 죄송합니다. 혹시 약간 요거 좀 약간 조금 부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너무나 고생한 우영우 변호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아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하다가 제가 눈물을 쏟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약간 이거 그러시구나. 조셉이 또 오늘 큰 건 해내는데요. 약간. 이거 조셉. 이게 참 울컥울컥 하게 되는 게 이게 저도 이제 어쨌든 우영우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 박은빈이 좀 고독했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결국에는 혼자서 다 해내야 된다라는 그 좀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독한 순간들을 다 이게 지나고 나 보니 우영우가 너무 그 뭐랄까 그러니까 되게 약간 좀 수도꼭지 버튼이 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제가 우영우를 이제 마주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든 어떻게 보시든 우영우만큼은 내가 이게 세계 최고로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끝까지 지켜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합니다. 네. 우영우 변호사님, 당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속 깊이 사랑할 거고 영원히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진짜 그 캐릭터가. 네. 이게 정말 슬프다니까요. 이게.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저기 왜 그러신지가 이제 어렴풋이 느낌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지셔가지고 진짜 스스로. 이게 사실 이게 제가 뿌듯함이라는 그 엔딩으로 이제 끝을 내린 게 뿌듯함. 네? 오늘 아침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의 이름은 바로 뿌듯함입니다. 우영우로서도 배우로서도 이게 정규직 변호사가 돼서 뿌듯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끝낼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또 다른 외뿔고래님들이 있을 텐데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유해진 씨가 이제 올해로 25년 차신데 누적 관객 수도 1억 명이 넘는다. 야, 총 한 60편 정도. 60편이요? 60편. 25년 동안 60편이면 1년에 한 2-3편 정도. 그러면은 정말 쉬지 않고 해왔네요. 그렇게 되면 진짜 많이 한다고 하면은 2편이거든요, 1년에. 보통 1년에요? 예. 그러면 참 이게 대단하시네요. 그냥 평균적으로 한다 그냥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그러면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1.5편 정도인데 2편이면은 그냥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네. 사실 요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타짜의 장면 중에서 이제 중국집에서 네네네. 간장통하고 이제 식초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씬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아까 제가 했던 게 이제 그게 그거군요. 네네네. 어머니 들어보세요. 참 이게 별 얘기를 다 보세요. 두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한 여자를 내가 찜을 한 거예요. 예? 먼저 딱 이러는데 쥐하고 눈 맞췄다 확 가져가 버리. 우라통이 아이고 나쁜 놈이 나쁜. 아예 여자 문제 해서 말 그렇다 이게. 저 하트는 곧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거기 다 애드립이었다. 아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하고 이런 거는 뭐 제가 만든 거였었죠. 사실 이번에 그 공조 때도 그 애드립 장면이라고 해서 그 나온 유해진 씨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이제 동전 떨어뜨리는 뭐 그. 아 네네네. 엄마. 밥 먹어. 내 책상에 있던 돼지 저금통 못 봤어? 잘 찾아봐. 없는데. 야, 너 잘 찾아봐. 저 도둑년 야. 나 아픈 것도 그냥 시끄럽게 손만 빼서. 아유 먹을 시간이 없네. 먹을 시간이 없어. 아유. 아니라고 했지. 네가 범인이냐? 가자. 빨리 나와. 그것도 애드립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뭐 사실은 애드립이라고는 하지만 예. 며칠 전이나 뭐 언제 읽으면서 이렇게 좀 네네네. 메모를 좀 해놓고 이런 게 좀 그런 다음에, 어떨까? 네, 그런 다음에 제안을 하죠. 가서. 근데 영화 현장에서 이래서 즉흥적으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 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리허설 할 때나 할 때 미리 얘기를 하는 할 거죠. 때나 이게 생각났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상대방한테 있으니까. 그 제안을 한번 해보고 감독님한테도 해본 다음에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만 할 수 있지 저 혼자 좋은 생각 났다고 해서 확 해버리면 그러면 상대가 너무 약간 그건 또 매너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잘 몰라서 그냥 흔히 저희는 예를 들어서 막 광고나 이런 거 찍을 때 뭐 이렇게 막 하니까. 근데 이것도 극이기 때문에 좀 그. 또 이제 그 호흡이 근데 있으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혼자 알고 이럴 때는 뭐 그렇게 하기도 하죠. 아니면 이제 오케이 사인이 나면은 조금 자유롭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차피 오케이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생각이 좀 날 때가 있고 그때 이제 좀 얻어지는 것도 꽤 있고 그러죠. 네, 샬라 저희 쌤쌤이 우리 아저씨랑 잘 맞죠? 바다 수영이라는 게 말이야 민물 수영하고는 확연히 틀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겨. 등신 마냥 하면 뒤지는 겨. 근데 이제 평소 유해진 씨가 평소 길에서 연기 연습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연극적인 연기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에너지를 써야 된다든지. 근데 동네에서 못 하잖아요. 그런 거. 갑자기 뭐 지나가다가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외진 데 가고. 그럼 어디 갑니까? 장소가 또 마땅치가 않은데. 제가 가는 곳이 저 경기도 파주 쪽에 있고요. 파주까지 가요? 네. 파주까지?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뚝방인데 사람이 없어요. 가끔 가다 뭐 쏙쏙쏙쏙 하면서 뭐 기러기 날아가고 뭐 이런 지금 기러기 네, 그러거나 아니 진짜로 그래요. 이렇게 크게 했을 때 막 그렇게 연습했던 게 아마 이끼 때 이끼 그건 이제 막 동네에서 연습 못 하잖아요. 그 집에서도 못 해요. 그런 그 옆집에서 이상하게 그렇죠. 시장 안 봐주면 손가락이라도 잘라오니라. 손가락 안 내놓으면 멱이라도 따오니라. 멱 안 내놓으면 조상 묘래도 쓸어오니라. 가서 불이라도 질러버려. 이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 가서 했었어요. 제주도 그냥 목장 되게 넓은 데 있잖아요.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해보고 막 그거를 그때는 한 2주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대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러면은 또 전달이 안 되고. 이거는 무슨 성대모사예요? 약간 기러기였고 지금 이거는 이건 아니 그냥 막 웅얼거리듯이 하면 안 된다. 웅얼거리면은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막 발광을 하는구나가 전달이 돼야 되니까 이거 때문에 이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배우가 된다고 했을 때 좀 부모님이 좀 반대를 많이 하셨죠. 그때는 또 반대할 만한 그 얼굴이었고요. 왜냐면은 그때는 진짜 꽃미남 위주의 그런 배우는 꽃미남이야. 그렇죠. 배우 하면은 뭔가 잘생겨야 된다.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많이 놀리고 그랬었죠. 야, 네가 무슨 배우? 네가 무슨 배우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좀 그런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에 대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보단 아무래도 그 연기를 하면은 많이 굶고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왜 하필 그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군대 휴가 나올 때마다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직접 벌어먹고 그래야 되는데 뭐 할 거냐. 그래서 아니 저는 옛날부터 배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듣기 싫어서 또 나가고 또 다음 휴가 나면 그래 이제 너 이제 거의 뭐 상병인데 나오면 또 뭐 할래. 배우 한다고요. 그러다가 제가 말년 휴가를 딱 나왔는데 너 진짜로 뭐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이 변함이 없다. 연기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생각이 되게 굳은 것 같은데 그럼 할 거면은 정말 열심히 잘해라. 그 얘기가 전 되게 감사했어요. 아버지한테 왠지 그냥 인정받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를 참 잊지 못해요. 네. 이게 저 서울예대 연극과에 여러 번 도전을 하셨는데 네. 2번을 떨어지고 타대학 의상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네, 예, 뭐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그러고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계속 군대에서도 연극과에 대한 그 미련이 계속 있더라고요. 와, 근데 사실은 그 학교 떨어지면 뭔가 그래서 스스로가 굉장히 좀 실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길이 아닌가 싶기도 사실 하고. 사실 시험 보러 갈 때 내가 떨어질 것 같아 하고 가진 않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약간 좀 떨어질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긴장을 많이 했었고 바들바들 떨고 막 안정제를 먹어도 진정이 안 되고 뭐. 그랬는데 이 서울예대에 들어가서 재학 중에 올 A를 받으셨어요? 뭐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 그 서울예대는 신구 장학금. 있어요. 신구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그 장학금 덕분에 좀 학교를 좀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면 입학했을 때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27인가? 늦게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좀 늦게 들어가서 더 이제 열심히 하셨구나.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졸업하고 바로 영화로 데뷔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졸업하고 좀 극단 생활을 했었고요. 뭐 유승용 씨랑도 이제 같은 극단에 있었고. 목화. 유승용 씨하고는 동랑이라는 데 있었고, 그 이제 목화는 그 뒤에 뭐 박희순 씨나 정은표 씨. 그건 맞죠? 예. 그 뭐 많이 계세요. 예. 손병호 선배님도 계시고. 맞아요. 성지루 씨도 그렇고. 성지루 씨도. 네, 임원희 씨. 임원희 선배도. 임원희 씨도 같이 또 다니세요? 참 많았어요. 그 느낌이 또 제가 다 좋아하는 형님들이거든요. 네네네. 편하죠. 그분들 왠지 그냥 편하게 느낌이 제가 딱 좋아하는 형님들. 원형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극단에 계실 때 알바도 좀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유승용 씨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요. 그때 제가 배가 고파서 빵집을 가고서 이제 빵을 하나 딱 사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코트를 입은 신사분이 툭툭 치더니 저기 아르바이트 할 생각 없냐고. 갑자기요? 근데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뭔데요? 그랬더니 저 비대 공장인데 비대 조립하는 건데 할 생각 있냐고. 그래서 근데 왜 그러셨어요? 빵을 사는데? 좀 없어 보였나 보죠. 비내 보였나 보죠. 그래서 그래갖고 근데 얼마 준다고 그때 괜찮았었어요. 그래갖고 그럼 전 생각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럼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올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 유승용 씨한테 너 저 같이 갈래? 그랬더니 좋지. 그래갖고 한 달인가를 그 방 잡아놓고 방 잡아주고 둘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계속 조립하고 알바하시고. 근데 참 특이하네. 그 빵집에서 갑자기. 근데 그런 일이 저는 많았었어요. 그래요? 네. 야. 그래서 막 어느 날 이렇게 되게 힘이 없어갖고 너무 오늘은 참 너무 힘든 날이다. 그럴 때 꼭 그렇게 뒤에서 두드리시더라고요. 저 오토바이 면허 있냐? 그래서 예, 근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혹시 그냥 배달해볼 생각 없냐? 이런 그런 제의를 많이. 그래서 그분들도 흔히 얘기하는 길거리 캐스팅을. 알바 쪽에서 좀 유명하셨나 유해진 씨가? 뭔가 좀 있나 봐요. 이렇게 좀 성실할 것 같고 왠지. 그렇죠. 좋게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진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이 일을 해보고 싶은 느낌이 조금. 예. 아니 근데 이제 데뷔 후에도 계속 좀 비슷한 역할만 들어와서 좀 고민이 좀 있어요. 예. 다 그냥 뭐 넙치. 사람 이름 별로 없었어요. 이름이 불려주기보다는 이제 닉네임으로 불려지. 용가리. 김철수 씨 뭐 이런 게 아니라 늘 이제 그런 것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럼 되게 영화 쪽을 계속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대학로 가고 했던 연극이 이발사 박봉구라고 아까 정은표 선배님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렇게 좀 되게 위안을 받는다고 할까? 그러고 있었을 때에 한 번 또 차성원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늘 그렇게 어떻게 좋은 것만 하냐. 이런 기회도 이렇게 되게 많이 오지 않는다. 웬만하면은 영화 쪽에 이렇게 자꾸 좀 거리를 두지 말고 가까이 가려고 좀 노력을 해라. 그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도 또 되게 그런가 내가 너무 이렇게 좀 남의 동네라고 생각을 했었나? 라는 그런 게 되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동네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또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 천만 영화 왕의 남자를 만나면서 6년간의 무명 시절이 뭐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끝냈다라고.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 따군지는 몰라도 흉내는 좀 내는구먼. 아니 어디 저기 저 촌구석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때 나이가 35살. 아, 네. 그러시구나. 예, 35살이라고 그러니까 좀 제가 세웠던 그 목표가 좀 있었거든요. 35살쯤 되면은 그 안쪽에 아, 이 일을 해도 앞으로 좀 비전이 있겠구나 정도는 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 나이가 35살. 네, 네. 그게 진짜 저한테는 그냥 맥시멈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 진짜 왕의 남자가 저한테 좀 되게 좋은 기회였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영화에서도 뭐 유해진 씨의 존재감은 그렇죠. 계속해서 뭐 이제 공공의 적부터 예. 시작을 해서 진짜 그래도 뭐 연기 잘한다는 얘기는 듣지만 아, 그럼요. 스포트라이트를 제대로 받던 거는 이제 왕의 남자. 네. 요걸로 이제 드디어 이제 네. 포텐이 터진 거죠. 그때 그 왕의 남자 때 부안 촬영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왕의 남자 찍었던 곳에서 촬영했어요? 네, 촬영을 하니까 아니 좀 감회가 되게 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왕의 남자 찍을 때 그 돌바닥에서 지금 납작 엎드려 갖고 근데 엄청 더웠었거든요. 그 지열이. 와, 이거 진짜 못 일어나겠다 싶을 정도로 왕 앞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죠. 지금 신분이 완전히 이제는 비슷한 뭐 상태에서 진짜 그 왕 위치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샥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예, 아 그랬었었지. 또 다시 이런 역할로 또 이렇게 왔네. 이게 저 혼자만이 그 되게 좀 감회가 되게 기분 새로웠어요.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주 사실. 좋았어요. 맞죠. 청나라 사신이 도착했다. 고생 많았다, 아들아. 처음 어떻게 좀 함께 하게 됐는지. 원래는 그 1박 2일 그 나영석 PD님이 할 때 그때 저한테 이제 같이 좀 하는 게 어떠냐. 근데 그때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좀 못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뒤에 차승원 씨랑 뭐 이런 프로 어떠냐. 그래서 근데 이제 전 차승원 씨하고도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래갖고 그냥 마침 딱. 그런데 나는 그 게임이나 이런 그런 오락 프로하고는 전 되게 안 맞는다. 편하게 해줄 수 있냐. 제가 아침에 뛰는 것과 라디오 듣는 거는 꼭 지켜줘라. 그랬더니 그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조건들을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예능에 그 유해진 씨가 늘상 그 아침에 그 이제 뛰는 거. 예. 뛰는 게 늘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뛰는 거 안 뛰면은 찝찝해요. 좋아? 되게 좀 저한테도 그 좀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유해진 씨가 이제 아재 취향이 좀 확실한 게 노래로 대화를 많이. 오늘은 내가 아이고 뭐가 왔나 보자. 날씨가 뭘 해야 되냐 오늘은. 산에 갈까 자전거를 타야. 뭐 이런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어린 날에는 안 했는데 왜 이게 늘까요? 왜 그럴까? 근데 진짜 이게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뜨거운 거 먹고 시원하다. 어렸을 때는 전혀 몰라. 저는 또 어렸을 때 또 단풍도 난 어른들이 왜 단풍을 보러 가는지 그러니까 전혀 몰랐어. 나 솔직히 전혀 몰랐어. 아니 버스를 타고 거기 가서 산을 본다고? 전혀 이해를 못해.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스며드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어른들과 사람들과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드는 거. 저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 엄마가 밥 퍼줄 때 한 이렇게 퍼주잖아요. 그래서 됐어. 꼭 요만큼을 퍼줘요. 그래 맞아. 좀 됐다고. 안 먹는다는데. 배부른데. 그랬거든. 아이 마 한 숟갈 주면 정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꼭 나한테 이렇게 좀 조금만 더 먹어. 그래. 제가 이렇게 대가. 그래. 네. 됐어 하는데도 쪽 하면 그래 맞네. 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얘기하세요. 이해 안 되는 하루가 있었는데요. 저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셨어요. 일 마치고. 근데 엄마가 그래 오늘 바쁜데 뭐 좀 드셨어요? 그러네. 겨우
겨우 짜장면 하나 먹었어. 짜장면을 드셨다고? 근데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짜장면 먹었는데 왜 화를 내지? 정신없이 짜장면을 먹어서 그러니까 맛도 안 느껴졌는데 짜장면 자체보다는 나 너무 바빠서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 얘기죠. 아, 그 내가 들을 때는 하도 바빠서 맛있는 거 하나 먹었어. 이런 거랑 그렇죠. 너무 철딱선이 없는 생각이었던 거죠. 아 근데 혜진이 형이 이게 톤이 재밌다. 확실히. 이게 참. 얘기하다 보니까 야, 아니 진짜 오늘 되게 그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 그러니까요. 계속 그 옛날 생각에 계속 쭉쭉. 참 정말요. 아니 이제 유해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라고 하던데. 그 명언 중에 하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예스라고 할 수 있길.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요. 살다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그러니까요. 2022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습니까? 유해진 씨는 뭐 이제 큰 어떤 꿈이나 이런 목표를 좀 이렇게 그려놓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아니 죄송합니다. 뭐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할 때 참 진행자 같구나라는 생각 순간 많이 했어요. 순간 저도 모르는 그 나의 톤이 있구나. 그런 게 있죠. 있어. 또 한 가지는 있어. 그렇군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예전에는 유해진 씨를 충무로의 감초라고들 부르셨습니다. 네. 앞으로 혹시나 충무로의 무엇이다라고 불리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냥 배우다. 충무로의 배우다. 네. 그 뭐 다른 수식어는 그냥. 알겠습니다. 이런 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되게 마음 맞는 분들과 좋은 작품을 하면서 현장에서 웃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날 햇볕 좋고 밖에 있어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면서 끝나면 또 이들하고 또 어디 가서 술 한잔 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면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웃음이든 아니면 뭐 감동이든 뭐든 간에 그냥 그 순간만큼은 잊고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 시간만큼. 그 행복이 쭉 이어졌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 시간만이라도 그냥 모든 힘든 거 뭐 이런 거 다 잊고 그냥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울컥하네.